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비디오는 듣는 비디오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영상이랑 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녹화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왜 팟캐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나서부터는 저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팟캐스트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걸으러 나가신다든지 뛰러 나가신다든지 청소를 하신다든지 요리를 하신다든지 영상을 가만히 보고 앉아있는 것도 물론 심해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뭐가 가끔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오디오만 들려드리면서 듣는 분들께서 무언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고자 영상을 간간히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우리는 왜 아직도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지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했고 일의 형태도 도구도 심지어 일하는 공간까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공장 라인보다는 노트북 앞에서 사무실보다는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이상하리만치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만은 여전히 산업시대의 틀에 갇혀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구조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런 일상이 생겼는지 그 기원을 궁금해하거나 생각해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제도의 뿌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루 12시간, 길게는 14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하루도 기계의 리듬에 맞춰졌고 삶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매달렸던 시대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누군가 머리를 써서 나온 게 하루를 3등분하자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쉬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8시간 근무제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게 정말 진보적인 제도였겠죠?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공장에서 같은 속도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사고하고 감정으로 소통하고 협업으로 문제를 푸는 시대보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근무 시간의 기준은 여전히 시간이고 그 시간은 산업화 시대의 리듬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밤에 집중이 잘 되는 편도 딱히 아니고요. 제 리듬은 딱 점심 먹기 전부터 오후 3, 4시쯤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제일 맑고 손이 제일 빠르고 생각이 제일 잘 정리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궁금했죠. 대부분의 사람도 나처럼 이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나?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상 후 약 2시간 정도는 지나야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그 이후 2-3시간이 집중력의 최고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몰입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9시 출근은 사람의 리듬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리듬에 맞춰진 구조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실험이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6시간 근무제를 시도했었고요. 스웨덴 고텐버그의 한 요양원에서 8시간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되 임금은 유지를 했더니 간호사들의 피로가 줄고 결근율이 떨어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환자 돌봄의 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는다는 추가적인 응답도 많았고요. 다만 추가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비용이 느니까 전국 단위의 확산은 좌초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더 건강해졌는데 시스템은 그걸 비용 증가로만 본 거죠. 안타깝네요.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일 근무제를 실험했어요. 한 달 동안 금요일을 전부 유급휴무로 바꿨고 회의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줄이고 참석 인원을 제한했는데 생산성이 약 4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 사용량은 20%대 정도로 줄고 프린트 같은 운영비도 줄었고요. 요점은 시간을 줄이면 게을러진다가 아니라 시간을 줄였더니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이 줄고 집중의 밀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2015년부터 4년 동안 공공기관 근로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서 일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균형과 만족도가 높아졌고 실험 이후에는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단축 근무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짧게 일해도 성과는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이 된다는 관찰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5시간 정도의 집중 근무가 이상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 정도면 깊이 몰입해서 핵심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커뮤니케이션, 정리, 관리 같은 걸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시간 근무제나 4일 근무제 같은 방향이 지금 시대에는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근 시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회사는 많이 없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도 왕복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이동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8시간 근무는 사실상 10시간 근무인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 제도를 당장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일하고 있을까? 그 리듬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맞는가? 바꾼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이상적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결국 신뢰까지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제나 자율근무가 작동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 숫자보다 과정을 보려는 태도, 시간을 성실함의 척도로만 쓰지 않는 문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그런 기반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짧지만 생산성은 높고 5시에 상사가 먼저 퇴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남아서 오래 있는 게 칭찬받을 성실함이 아니라 제때 끝내는 게 기본이니까요. 네덜란드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하위권, 그러니까 짧은 편인데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지수는 높은 편이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이 연간 근무 시간이 1,400대인 시간인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도화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덜 쓰는데 더 잘한다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 신뢰 기반의 운영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아직 보이는 성실함을 강하게 신뢰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거,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 회의에 많이 참석하는 거, 회의를 오래 하는 거. 그래서 자율 근무제를 도입해도 감시의 형태로 변질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성과를 정의하는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성과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OKR. 그런 체계를 쓰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뭐를 어디까지 왜 하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시간 대신 진행의 가시성으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율은 자유를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은 본질적으로 자기 조율이잖아요. 딥워크라는 책에서도 말했듯이 집중은 새로운 IQ이고 현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몰입했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집중은 한 번에 대략 90분 안팎이고 그 다음 20분에서 30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이 주기를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울트라디안 리듬. 하루에도 여러 번 에너지 파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요. 자율근무가 성공하려면 각자가 자기 파도를 알아야 합니다. 내 리듬을 관찰하고 집중 블록과 회복 블록을 설계하고 방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습관을 루틴으로 정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은 루틴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루틴을 내가 스스로 설계한 자유니까요. 회복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퇴근 후 연결 금지 (Right to Disconnect) 라는 제도가 있대요. 퇴근 이후 상사의 연락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흐름인데요.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 회복 시간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자율이라는 깃발을 들었으면 회복이라는 닷도 달아줘야 배가 제대로 간다는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은 경계의 기술입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 일, 메신저, 이메일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경계보다 시간의 경계를 스스로 그려야 합니다. 그런 시간의 경계를 그리기 위해선 작은 의식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는 커피를 내리면서 메일함을 열지 않는 거, 집중 블록 시간에는 알림을 꺼놓는 거, 퇴근 직전에는 10분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를 나의 리듬으로 되돌려 놓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이어지죠.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간을 줄이는 길. 둘째,
리듬을 조정하는 길. 첫 번째 시간을 줄이는 길은 제도적으로 6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주 32시간 같은 모델을 파일럿부터 설계해 보는 겁니다. 회의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하고 혹은 회의 인원을 제한을 한다든지 미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이메일 메신저를 꺼놓는 시간을 장치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이 시간을 줄이면서 일의 방식을 바꿨을 때 생산성이 올랐던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리듬을 조정하는 길인데요. 8시간 틀을 유지하더라도 개인의 집중 시간대에 맞춘 유연 스케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집중 블록 기반의 업무 운영, 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석이 아니라 진행의 가시성이에요. OKR, 주간 목표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투명 장치를 두면 신뢰가 잘하는 거죠.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숫자도 봐야 합니다. OECD 데이터를 보면 회원국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1400시간대에 머물면서도 높은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4 Days Week Global의 다국적 실험에서는 6개월간 4일제를 운영한 기업들에서 스트레스 감소가 40% 정도 있었고 이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매출은 반면에 유지가 되거나 상승이 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일해도 성과가 덜 난다가 아니라 핵심은 시간을 줄이는 순간 일의 설계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줄이고 방식은 그대로면 효율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건 업종 적합성입니다. 고객 대면, 24/7 운용, 교대 필수 산업은 근무 시간의 단축 방식이 좀 달라야겠죠. 교대를 설계하는 거, 슬롯을 보강하는 거, 자가 동기화된 로스터링 같은 운영 공학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짧게 일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할까가 질문의 정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결국 한 문장으로 적어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의 방식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일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 삶의 감각, 나의 인간적인 감각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시간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집중의 질을 보기 위해서, 제도 이전의 리듬, 감시 이전의 신뢰, 분리 이전의 순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펼쳐본 생각입니다. 저의 리듬은 말씀드렸다시피 점심 전부터 오후 중반이라서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때 일을 하는 업종을 지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듬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일을 해야 가장 집중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은, 효과가 제일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역제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능동적인 일꾼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